북한이 어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신형 전술 유도탄을 시험 발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첫 기자회견에서 더 큰 도발이 있으면 미국도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성을 두고도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완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쏜 발사체, 오늘 아침에 이제 북한이 밝힌 건데 신형 전술 유도탄 시험 발사를 했다라고 했어요. 이제 사진도 공개했는데 말이죠. 어떤 무기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는 부르는 게 KN-23이라고 불리는 그 북한판 러시아 이스칸데르 그 미사일이라고 알려진 것인데요. 그 외에도 북한의 발표를 보면 적어도 활공 도약형 비행 방식을 활용을 했다. 이게 지난번 KN-23 시험 발사 때도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 KN-23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이 사거리도 450km 우리 발표는 그렇고 북한은 600km인데 600km 정도 현재로서 나가는 거는 KN-23 정도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한미 당국이 좀 더 정확한 사양은 아마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1년여 만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다시 시작을 한 거죠. 작년 3월 29일이 마지막, 당시에는 이제 초대형 방사포를 쐈고요. 2019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세 종류의 탄도미사일인데 총 16차례 시험 발사를 했고 지난 1년 동안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작년 그 10월 10일 그 열병식에서 보여줬고요. 그리고 올해 8차 당대회 후에 열병식에서 개량형을 지금 다시 한번 보여줬죠. 개량형이라고 하면 그럼 어떤 부분이 더 이게 보완이 된 건가요? 이게 좀 심각한 무기인데요. 이건 한반도의 전장 환경을 바꿀 수도 있는 치명적 무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북한의 발표 중에 제일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게 탄도 중량을 2.5톤으로 늘렸다라고 하거든요. 보통 탄도 미사일의 중량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2.5톤으로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전술 핵을 충분히 그 안에 실을 수 있다는 거죠. 핵을 실을 수 있다. 핵을 수 있다. 핵이 소형화를 하면 보통 500kg에서 1톤 정도 되는데 2.5톤이면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랑 사거리가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탄두 중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가볍기 때문에 더 많이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2.5톤이면 북측 발표 600kg나 한국 450kg나 그거보다 탄두 중량을 줄이면 훨씬 더 많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개량을 한 건데 이스칸데르 미사일도 실제 사거리는 1000km 정도 가는데 이게 미국이랑 INF 조약에 550km를 못 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러시아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0km면 한반도 전체를 다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말씀드린 전술핵을 통해서 한반도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위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사일에 우리가 재래식 탄두가 들어있는지 전술핵이 들어있는지 판단이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시험 발사라거나 혹은 상당히 제한적인 미사일을 공격을 할 때도 이것이 쉽게 핵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1970년대 당시 소련과 미국이 바로 이런 종류의 미사일을 규제하기 위해서 INF 조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미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이 미사일이 이른바 풀업 기동이라 해서 회피 기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순간적으로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제로 갖고 있는 우리 요격 미사일이 그 미사일을 타격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그렇다면 우리 방어 체제도 여전히 좀 어렵다라는 그런 종합적인 면을 생각을 할 때 이것은 상당히 치명적인 무기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가공할 무기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술 유도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사일 방어망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고 또 2.5톤의 그 탄두에는 전술핵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라는 건데 말이죠. 지금 설명 가운데 적어도 활공 도약형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성질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풀업 기동이라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건데 그 북한은 적어도 활용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또 하나는 이미 8차 당대회 때 북한이 앞으로 이런 전술 핵 무기를 개발해서 실전 배치를 하겠다라고 공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2019년 5월부터 새로 개발한 3종 무기,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 핵을 실을 수 있는 게 이번에
이번에 발사한 KN-23과 또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불리는 KN-24가 있습니다. 예. 근데 두 개는 핵을 탑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KN-23은 거의 실전 배치에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조만간에 핵탄두를 탑재한 전술 핵무기가 북한에 의해서 실전 배치되는 상황까지도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북한이 이런 뭐 미사일 발사를 하고 시험 발사를 했을 때 정밀성이나 이런 건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많았는데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는 거는 이번에는 좀 다른 경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북한의 미사일은 계속해서 고도화됐고 예. 개발을 했고요.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 때 그걸 중지 못 시킨 것이 결국 미사일이 계속 고도화되도록 했던 그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2019년 5월에 처음 북한이 이 탄도미사일 KN-23을 쐈습니다. 네. 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예, 뭐 유엔 다른 나라들도 위반이 다 아니다라고 한다. 얘기했죠. 근데 예. 사실 이건 정확하게 유엔 제재 1718의 위반이거든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거는. 근데 문제 제기가 안 되니까 북한은 그 다음부터 말씀드린 16차례 마음껏 미사일 시험을 했고 그 세 종류를 여태까지 개발을 했고요. 그렇다면 북한은 상당 부분 미사일의 완성도를 높였다. 아까 말씀하신 유도 장치도 포함해서 당연히 네. 그것이 발전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려되는 면은 말씀드린 KN-23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시험 발사를 해서 실전 배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KN-24나 KN-25는 아직도 시험 발사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아직 그 완벽하게 실전 배치를 하려면 그렇다면 앞으로도 북한이 계속해서 이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은 네. 8차 당대회 때 국방력 강화를 하겠다 이미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도 아마 계속된 발사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이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가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 아니면은 그냥 넘어갔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뭐 대외 정책의 특징이기도 하고 자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이 미사일은 사실 한국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본까지도 위험한 그 위치에 놓여 있고 사정권 안에 있는데 미국 본토로는 진입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ICBM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예. 약간은 그런 식의 발언을 해서 예. 계속해서 북한이 시험을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둔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북한이 이런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좀 발표를 두고 일본이 이 부분을 또 이제 먼저 좀 발표를 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걸 좀 숨기려고 한 게 아니냐, 좀 일부러 뒤늦게 발표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뭐 정부가 저는 일부러 숨기려고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전체적으로 한미일이 공조를 합니다. 특히 한일 간에는 GSOMIA로 공조가 되고 특히 뭐 북한이 미사일을 동해 쪽으로 쏘면 레이더는 직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일본에 있는 레이더가 먼저 이것을 파악할 가능성은 있죠. 예. 그래서 일본이 먼저 나왔고 아마 실시간으로 한국과 미국에도 정보 공유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발표는 일본에서 먼저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게요. 순항 미사일이랑 다르게 이 미사일의 위험성은 방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상은 한국 정부나 미국이나 빠르게 이 문제를 발사를 했다라는 것을 발표하는 것은 북한한테도 일종의 경고를 주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이 쐈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 파악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네. 그러면 북한이 쏠 때도 이후에 쏠 때도 혹시라도 이 한미가 거기서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셈이 되거든요. 더불어서 이 방향을 바꾸고 혹시 남쪽으로 쏘게 되면 우리 대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정부 당국이 앞으로 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실시간으로 알려줄 필요는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에서 이걸 쏘면은 뭐 서울은 뭐 1분 내에 그리고 부산이나 뭐 제주도 같은 경우도 3분 이내에 다 떨어지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탐지가 매우 예. 중요하죠. 근데 이게 또 굉장히 까다로운 게 이동형 테리라고 불리는 이동형 발사 차량으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북한이 계속해서 개발하는 게 고체 연료입니다. 예. 고체 연료는 준비 시간이 10에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동형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기만 활동을 했다가 쏠 수가 있다라는 예.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로서 한미 당국으로서는 그만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 부분도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어쨌든 좀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온 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한 유엔 제재 위반이다, 위반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도발을 계속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응을 강력하게 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이 정도 수준은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저는 바이든 행정부한테 굉장히 어려운 숙제 테스트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뭐 큰 틀은 이미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이든 행정부
것도 북한과는 대화를 하겠다라는 네. 거거든요. 근데 북한이 이런 식으로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해버리면 이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수준에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대화의 문이 아예 닫혀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트럼프 행정부와 또 비교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네.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데 뭐 우리 예상했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이 원칙에 기반한 외교 정책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유엔 제재 1718의 위반이다. 그리고 유엔 제재위원회 가져갔죠. 규탄 국무부에서 규탄 성명도 나왔고, 근데 더불어서 여전히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외교가 작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일단은 뭐 그 메시지가 발신이 되기는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마 그 한미 군 당국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KN-23의 이 치명성, 이 그 위험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상당 부분 뭐 서로 간에 정보 공유하면서 그 대비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 군사적인 대비책과는 좀 다른 그런 발언이 나오긴 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 바이든 대통령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무기인가를 좀 이해하게 되면은 아마 조금 더 다른 반응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한의 이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는데 사실은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문에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니라 이미 예정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걸 예상을 하고 미리 도발을 한 겁니까?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늘 북한이 도발을 할 때는 굉장히 그 의미를 찾고 적정한 시점을 확인을 하죠. 예. 근데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 대통령이 된 후에 첫 기자회견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된 후에 지금까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순항미사일에 대해서 언급한 걸 제외하고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심지어는 시진핑 주석과 전화통화에서도 북한 문제를 물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예. 공개되지는 네네.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신중하게 대북 정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북한의 페이스에 안 끌려가겠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북한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우선순위로 올리면서 어떻게든지 압박을 가할 필요는 있다. 그런 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는 달성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가 나왔고 예. 또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럼 그만큼 주목도는 높아졌다 볼 수 있죠. 예. 일단 미국의 반응은 이끌어냈으니까 앞으로 또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